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47쪽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 절차입니다. 2장의 정책심의위원회는 바로 전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격시험의 절차를 공부하는데 쉬운 내용입니다. 자격시험은 누가 주관하고 누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없고 또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대여 등의 금지 이런 거 합니다. 이게 자격시험의 절차고 그리고 이어서 교육제도 공부합니다. 교육제도. 먼저 47쪽 자격시험의 첫 번째 내용은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누가 자격시험을 주관하냐 이거죠.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세 글자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되죠. 우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우리 운명이합니다. 우리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면 각 시도별로 시험의 내용이나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밑에 예외 첫 줄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거죠. 이럴 때는 누가 나서서 국장이 나서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예요. 원칙은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이렇게 잘 나와요. 원칙은 국토부 장관이고 예외는 시도지사다. 이러면 틀려요. 틀립니다. 원칙은 시도지사고 예외가 국장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미리 예외로 하는 건 누구예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니까 예외로 하는 양반이 거쳐야죠. 예외로. 시도지사가 이러면 틀려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 부탁드리고 원칙은 시도지사다.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시도지사가 시행해 왔어요. 그럼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을 시행하면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 44쪽에 44쪽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고 심의사항이 4가지 있었어요. 공부, 손수. 이 중에 자격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양가로 3번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군요. 자, 그럼 다시 이제 47쪽으로 건너오시고 방금 우리 시험 시행 기관이 원칙은 시도지사다.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의무를 3번째, 3번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 위탁하느냐? 두 번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묶어서 같이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1번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가 동그라미 2번 둘 중에 한 군데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좋아요. 자, 협회는 위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위탁 받은 적 없는데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여기 위탁이 되어 왔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자, 넘기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시험 시행 기관을 공부했습니다. 응시 자격 가죠. 응시 자격은 현재 우리 법에 시험 못 보는 사람을 딱 2사람 정하고 있습니다. 2사람 빼면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사람 빼고 다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응시 제한. 응시 제한을 받는 자. 첫 번째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못 본다는 말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따 자격 취소되는 대표적인 사유를 배우죠. 자격증을 양도되어 이런 거죠. 빌려줬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격 취소가 되면 3년이 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사실 중요한데, 이따가 세 번째 3장이죠. 3장을 공부하고 나서 3장의 결격 사유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고 원래 전체 내용을 다 알았을 경우에 동그라미 2번 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결격 사유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부정행위자. 시도지사나 시험시행기관, 국토부 장관, 즉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두 번째는 이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인데, 부정행위로 적발되면은 시험이 무효 처분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무효 처분일부터예요. 출발점도 잘 보셔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얼마 동안 5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정지한다. 그러면 5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 뭐 좀 특이하지 않아요? 자격 취소되는 사람보다 컨닝하다 그런 사람을 더 싫어해요. 특이해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보는데 컨닝하다 걸리면 5년 동안 시험 못 보니까 컨닝하다 걸린 사람을 더 싫어하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 자격 정지한다. 계속 체크합니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취처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왜 그럴까요? 다른 지역에 가 시험 볼까 봐 그래요. 강원도가 시험 볼까 봐, 제주도가 시험 볼까 봐 전국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컨닝 걸렸다고. 친구한테 전화 와요. 야, 나 걸렸더라. 이게 전화 와요. 컨닝하다 들어 조심해야 돼요. 실제 뭐 컨닝 안 해요. 시험장에 가서. 컨닝을 뭐 남의 걸 본다고요? 믿을 사람이 있나요? 믿을 사람 없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네. 뭐 보시려면 대각선으로 컨닝해야 되거든요. 뭐 시험지는 A형, B형 이 순서가 좀 다른 게 있으니까 문제 순서가 A형, B형 이렇게 앉으면 여기는 B형, A형 이렇게 앉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컨닝을 해야 되죠. 대각선으로 보고 싶어도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답안지에도 시험지 A형, B형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A형, B형을. 가끔 거의 O형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혈액형 적는 거 아니에요. 자, 두 사람 시험 못 봅니다. 두 사람. 그리고 이 부정행위도 동그라미 2번도 나중에 결격 사유 같은 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잘 됩니다. 거기까지 원래 다 알아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이것만.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자격 취소되고 3년. 컨닝하다 걸리고 몇 년? 5년. 2명 시험 못 본다. 2명 빼고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맨 위에 응시 자격에 맨 위에 보면 의무할 써 있잖아요. 두 사람 빼고는 누구나 시험 응시할 수 있다고.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있죠. 다만 뭐 10살짜리가 증 땄다 이거죠. 엄마가 너 개업해 돈 벌어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개공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개공 등이 될 수는 없어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아, 시험 봐서 컨닝은 아니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건 문제 없죠. 합격하는 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좀 걱정이 되긴 하나요? 걱정. 아, 왜 남 걱정하고 그래? 내 걱정이나 해야지. 남 걱정하지 말고 한정치산, 금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시험장에서 볼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 볼까봐 시험보다 소리치고 울고 진짜 힘든 건 시험보다 웃는 거예요. 이 웃음이 되게 힘들어요. 어쨌거나 이 두 사람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외국인 다 될 수 있다. 문제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빼고 시험 다 볼 수 있다. 이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응시 자격 보셨고, 다음에 시험에 응시 들어갑니다. 공고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안 나와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해 줍니다. 시험 날짜가 그때까지 나와요. 이미 시험 날짜 나왔죠. 10월 29일로. 구체적 사항은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공고해 줘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가 보다 하시고. 저번에 응시 원서 내야죠. 응시 원서가 우리 법의 1호 서식이에요. 이따가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오른쪽 응시 수수료는 알아야 돼요. 응시 수수료. 응시 수수료는 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자, 시험을 첫 번째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리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시오. 이거지. 간단하네.
2번,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었죠.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이거 눈에 익혀놔야 돼, 이거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땐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세 번째, 시험을 그렇지 위탁할 수도 있었지. 아까 몇 군데였죠? 2군데. 공기업 순정부기관도 있고 협회도 있고 위탁할 수 있었어. 이럴 경우는 위탁 받은 자가 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 뭐 시험이 나온 적 없는데 거기를 좀 중요해요. 거기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이만큼.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이만큼을 빼고 낼 수도 있다고 봐요. 빼면 틀리긴 하고죠. 빼고도 말은 잘 돼요. 당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게 아니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다 이거죠. 자, 응시 수수료 받고요. 밑에 반환도 일부는 좀 알긴 알아야 돼요. 별걸 다 물어봐요. 시험에 응시한 자가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셨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응시의사를 처리한 거죠. 응시의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1번하고 2번은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별거 없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은 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했다. 그러면 전부 돌려준다죠. 니을이 한번 나왔었어요. 니을. 4번이요. 4번.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는 60%다. 그리고 5번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50% 돌려준다. 4번하고 5번만 알면 돼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는 60, 그 7일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는 50. 그러니까 7일이 기준이네. 7일 앞에는 60, 7일 뒤에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는 50 이렇게 돼 있네요. 7, 6, 7, 5. 7 앞에는 6, 7 뒤에는 5다.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돼 있었어 여기는. 이런 거 뭐 괜히 외워놔봐야 갈등만 생기니까 시험 보기 열흘 전에 외워두세요. 열흘 전에. 열흘 전까진 반이라도 건지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외워두지 마세요. 시험 보기 열흘 전에. 시험 보기 열흘 전까지 반이라도 건지꺼 이렇게 됩니다. 자, 수수료 반환 보셨고 다음 시험 시행 수수료 내셨으니까 시험 보셔야 되는데 그 시험 시행의 그 세 줄은 좀 자주 출제되니까 좀 익혀두세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상이지 이상. 그렇지 뭐 이상이라고 돼 있네요. 2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대한 사정이 있을 땐 또 뭘 거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위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안 볼 수도 있고 한 번 볼 수도 있고 뭐 2번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냥. 그때 시험 방법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요. 시험 보는 사람한테 시험 방법을 왜 물어봐요? 원래는 그 주택관리사처럼 1차 보고 합격한 사람만 2차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원칙이. 다만 지금은 예외로서 1차, 2차를 구분만 하되 같은 달 볼 수 있다.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우린 예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고 시험 과목도 다음 페이지에 여기 명시되고 있어요. 대통령령에 시험 과목도 있는데 다음 정보 2차 과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절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지나가세요. 일부 면제 다 한 얘기잖아요. 1차 합격하면 다음 회 한해서 1차 면제해 주는 거 다 알고 있고 자 밑에 출제하는데 출제위원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뭐 별거 없어요. 뭐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참고로 읽고 할게요. 시험시행기관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출제위원 되려면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그냥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학식과 경험이 철철 넘쳐야 출제위원이 될 수 있어요. 밑에 출제위원의 의무 있죠? 의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자, 그냥 이것만 갈게요.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상, 유의사항,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이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일 했길래. 시험 문제를 돈 받고 팔아먹었나 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주 엉터리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다음 중 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5번 중국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가지고 시험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출제위원이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과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야 돼. 통보하게 되면 3번 이 명단 통보된 출제위원은 앞으로 5년간 출제위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5년만 기억해 두세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아까 커닝하다 걸리는 사람은 5년간 시험 못 봤죠? 이것도 5년이에요. 부정행 아니 출제위원 5년. 시험에 왜 낸 적이 없느냐? 출제위원이 자기가 시험에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밑에 수당도 주고 그래요. 자, 오른쪽에 이제 시험을 보셨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합격자 결정 방법인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1차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하고, 2차 시험은 절대평가 원칙으로 하고, 상대평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시고. 저 밑에 합격자 공고 보이죠? 합격자의 공고. 시험시행 기관장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공고해야 되겠죠. 공고하겠죠. 공고겠고. 뭐 공고하기 전에 이미 합격 여부는 시험 본 당일 다 알게 되죠. 시험 본 당일. 시험을 아침에 이제 보시고 2차 시험을 마치고 나오시면은 2시 반이에요. 오후 2시 반. 2시 30분에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교문을 나서면 벌써 1차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인력공단에서는 5시에 정답을 발표하거든요. 5시에 발표하지만 1차 교수님들이 열심히 풀어가지고 여러분 2차 시험 보시는 동안 1차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1차 정답을 2시 반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문 앞에서 어떤 학원들에서 나와서 복사해 나누기도 하고요. 전화번호 입력 같은 거 홈페이지나 이런 데 해놓으면은 문자도 쏴주고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요. 어떤 사이트는. 네. 어쨌든 2시 반 되면은 1차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서비스 같은 거 신청해 놓으시면은 2차 시험 끝나고 핸드폰을 딱 켜면은 1차 정답이 도착하죠. 도착하니까 교실에 그냥 앉으셔서 채점하시면 돼요. 채점하시면 엄청 떨려요. 엄청 떨립니다. 떨리고 막 개수 셀 때는 온몸이 후들거리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셔요. 채점하시고 합격하시고 이제 귀가하시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귀가하시고 5시쯤 되면 5시에 이제 최종 정답이 발표가 되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열심히 풀어서 2차도 한 4시 정도면 나와요. 4시 정도면. 그때 또 이제 채점하시는 거예요. 채점하셔서 5시 전에 최종 합격을 하십니다. 합격하시고 5시에 인력공단 정답이 발표되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서 최종 합격하십니다. 한 다음에 신나는 밤 보내고 일요일 날 다음 날 푹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합격했는데 보니까 또 이 기쁨에 식구별로 다 채점을 새로 합니다. 채점하라고 하고 아빠도 한 번 하고 아들도 한 번 하고 딸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채점해요. 채점할 때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합격은 하실 거예요. 합격하시고 다음날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전날 기뻤는데 1차도 60점 2차도 60점이야. 그럼 수석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수석인데 최소의 노력을 합격하신 거잖아요. 합격하신데 다만 이제 합격자 공고는 한 달 후에 하거든요. 한 달 후에 하니까 그때까지 마음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60점을 합격을 하면은 하나만 마킹을 잘못해서 난 떨어지게 되니까 마음고생을 좀 하세요. 한 달 동안 악몽을 꿔요. 매일 밤 악몽 꾸고 새로 시험 보고 막 그래요. 새로 시험 보고 어떤 날은 악몽에서 꿈에서 출제자가 쫓아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 이름 안 썼지. 너 오형 썼지. 이런 거. 이렇게 좀 마음고생을 하고 살도 쭉쭉 빠지고 그렇죠. 식욕부진 불면증에 시달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람 반쪽 돼요. 거의 반쪽 되고 드디어 이제 한 달 있다가 합격자를 공고하게 되죠. 공고하게 되면 기쁨은 10배. 기쁨 10배에다가 이제 다이어트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 10배와 이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은 몇 점 받기? 60점 받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하고 이제 기쁨은 엄청 기뻐요.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이렇게 또 기쁨은 잠시 또 이루어지고 또 자격증을 교부하게 돼요. 다음 페이지. 자격증 교부가 중요합니다. 자격증 교부와 재교부. 자, 52쪽 들어갑니다. 자, 1번.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이런 표현도 시험에 나와요. 그 자격증, 이게 서식이잖아요. 모든 서식은, 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모든 서식은 그래요, 다. 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다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부령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다음 줄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증은 누가 준다고요? 시도지사가 중요해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것이 별표예요. 별표. 국토부 장관 틀려요. 서울에서 받으면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나오고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는 게 중요하다. 각 시도별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찍혀 나오면 폼은 더 나죠. 폼은 더 나는데 관리가 어려워요. 경기도지사 이 정도는 찍혀 나와야 폼도 나고 관리도 편하고 이런 뜻이죠. 관리도 편하고. 그보다 더 밑으로 찍히면 좀 품위가 안 떨어져요. 품위가 떨어집니다. 무슨 동장 받기 싫잖아요. 받기 싫죠. 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3번 별거 아닌데 이런 것도 출제된 적도 있어요.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별거 아니고 전산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자격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교부하였고 시도지사가 주는 게 중요했고 밑에 재교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서도 국토교통부령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에 있다고 그랬죠. 재교부 신청서도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이 재교부 신청서를 어떤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았는데 서울로 이사 가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지. 트럭에서 정인제 달라고 그랬대. 잃어버렸어. 그러면 서울시 가서 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처음에 받았던 데 가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자, 재교부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수수료도 나중에 낸다고 배워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납부. 다음 밑에 이제 양도 대여등 금지. 양도 대여등 금지다. 별거 없어요. 저 밑에 이제 본문 들어가시면 돼요. 밑에 이제 원래는 법조문 7조에 있는 건데, 자,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끊으시고 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자격증을 양도하면 안 되고 대여하면 안 된다. 이걸 위반하면 뭐 준대요? 자격 취소 준대요. 자격 취소에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좀 용어 좀 많이 해두세요.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자격 취소 이런 걸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행정처분. 징역형이나 벌금이야 이런 걸 행정형벌이라고 하죠. 행정형벌. 이 두 개 다 주는 걸 우리가 병과라고 해요. 병과.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줄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자격 취소와 징역, 벌금 이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돼요. 두 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징역 또는 벌금. 두 개 다 받는 거니까 이 사람 세게 받으면 자격 취소와 징역, 약하게 받으면 자격 취소,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받는 걸 병과라고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문장 이런 것도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라고. 이 사유가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 자, 오른쪽 양수 등 금지갑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빌린 자죠. 빌린 자니까 행정처분은 없어요.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는 당연히 없고 형벌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 다음에 밑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고 다니면 안 되고, 얘도 이제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아닌 자니까 1-1. 앞으로 1-1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된다는 거죠. 밑에 이제 판례는 자격증 대여에 관한 판례예요. 자격증 대여.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요. 자, 잠깐 칠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자격증 대여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갑은 개업 공인중개사고 을은 중개보조원인데, 중개보조원이 실질적 사장이죠. 사장이고 갑으로 하여금 개설 등록하게 한 다음에 동업을 하는데, 갑이 아예 출근도 안 하는 거죠. 갑이 아예 출근도 안 하고 모든 중개 업무를 누가 다 해요? 을이 다 하고, 계약서도 쓰고, 이름 쓸 때 누구 이름 쓰고, 갑의 이름을 쓰고, 도장도 갑의 도장을 찍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자격증 대여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여다. 근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고 둘이 같이 동업해요. 실제 출근도 하고, 출근도 하는데 을이 사장이고 갑은 개업한 개공이고요. 당연히 동업했어요. 동업했어도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갑이 중개 업무를 다 하고 을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하지는 않았다면 이는 자격증 대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근데 이제 을은 경력 20년이고 이제 갑은 이번 초짜예요. 초짜니까 이제 길리키러 나갔죠. 길리키러 나갔는데 오늘따라 되게 춥네요. 추워서 길리키러 나갔다가 힘들어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때 마침 손님이 찾아왔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개보조원한테 집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찾아왔죠. 중개보조원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 커피부터 타야죠. 커피. 예의가 있죠. 커피 타주고, 그 다음에 집 보여주고, 집을 보여줬더니 당장 계약을 하겠다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 왔죠. 사무실 와서 계약서를 꺼내서 쓰려고 해요. 그래서 갑한테 전화했죠. 전화했더니 안 받아. 자고 있잖아,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가? 을이 작성을 했습니다. 을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린트로 뽑았게요. 볼펜으로 쓸게요. 당연히 프린트로 뽑았지. 언제 요즘엔 다 볼펜 안 쓰잖아요. 프린트를 뽑아야 또 내가 쓴 티가 안 나지요. 이렇게 해서 밑에를 비워놓고 마침 그때 갑이 얼굴이 뿌셔셔서 들어왔잖아요. 갑으로 하여금 직접 이름을 쓰게 하고 인장으로 날인을 하게 한 거예요. 자필로 이름 쓰고 인장 날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계약서를 외관상으로 본다면 누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여줘요. 갑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건 누구예요? 을이지, 을. 그러면 자격증 대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외관상 실질적 어떤 걸로 판단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죠. 그러니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은 믿질 않셔도 됩니다. 어려운 말 아니니까. 자,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침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였더라도 동업했다 이거죠. 동업했을지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등록증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한편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격증 대여에 대한 판단 기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네, 외관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라 이런 말이었어요. 자, 결론.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가 있더라도 가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인감을 날인했잖아요. 여기에는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니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좋아요. 이런 대판이었습니다. 유명한 대판이었고 밑에 있는 사건은 2번 사건은 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무자격자가 한 건 더 걸린 거예요. 재수 됐다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이 무자격자가 명함을 팠는데 명함의 상호는 부동산 뉴스였대요. 부동산 뉴스가 상호였대요. 근데 본인의 직함을 공인중개사라고 쓴 건 아닌데 대표라고 썼대요. 대표. 이 대표라고 기재한 것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느냐 이거 하는 내용이에요. 이다 아니래. 이라 이거죠. 어디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도 뭐다?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마쳤어요. 응시원서가 다음에 1호 서식에 있고요. 오른쪽에 3호 서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서식 있어요. 서식. 어차피 받으실 거니까 성명 쓰시고 생일도 쓰시고 사진도 붙이세요. 붙이셔서 잘 책에다 걸어놓으시면 되겠어요. 이걸 오리면 안 되겠구나. 다음 페이지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네. 잘 복사해서 책상에 걸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교육제도 가겠습니다. 56쪽의 교육제도는 역시 꼭 나옵니다, 문제가. 최근에 교육제도가 많이 또 강화됐거든요. 최근 몇 년간 많이 강화돼서 꼭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꼭 세 가지를 먼저 보실 텐데요. 실무교육과 오른쪽에 연수교육과 그 다음 쪽에 이제 직무교육 세 가지를 먼저 보실 텐데요. 자,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안 적으셔도 돼요.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에요.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을 때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미리 받는다 이렇게 배워 있다가 중개보조원만 직무교육을 받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요. 모든 공인중개사들은 이게 다 받는다는 거죠. 모든 공인중개사들, 그다음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 다 분사무사 책임자, 아무튼 중개보조원 빼고는 전부 다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돼요. 개공되기 전에, 소공되기 전에 다 미리 받아요. 실무교육을 받은 애들은 현업 중에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현업 중에 계속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이죠. 우리 직장 다니면서 연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수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죠. 자, 갑니다, 이제. 56페이지에 실무교육 가겠습니다. 실무교육은 일단 그 네 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네 줄은 믿지는 않셔도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은 사원 임원을 말하고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책임자를 말한다. 이 사람들은 등록 신청일, 분사무소라면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실무 수습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등록하는 자, 법인의 사원 임원, 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실무교육도 받고 실무수습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무수습도. 자, 밑에 이제 들어갑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실시기관, 실무교육 실시권 누구예요? 실시기관은 시도지사다.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경기도지사가 주관해요. 경기도지사가 주관은 하되 주관만 하고 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협회나 부동산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해서 실시하는 말이에요. 자, 대상자 갑니다.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개보조원 빼고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1번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공인중개사죠. 유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아, 오늘이 등록 신청일이면 거꾸로 1년이네다. 거꾸로 1년이네. 만약에 실무교육을 받았어. 실무교육을 받았는데 1년도 넘게 등록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가지고 막 홧김에 받으면 안 돼. 기뻐가지고 받으면 안 되고 연중 수시로 있는 교육이니까 그때 일정에 맞춰 가시면 돼요. 2번. 법인의 경우는 사원 임원 전원. 법인이 등록할 때도 실무교육을 받는데 사원 임원 전원 다 받는다. 전원 다. 언제? 등록 신청일 전 1년이네. 전원 다 받는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법인의 사원 임원이라면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우리 뭐 저번에 공부했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를 빼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받아야 돼요. 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받아야 돼요. 설치신고일 전 1년이네. 설치신고일 전 1년이네. 다 되기 전 1년이네요. 자, 모든 소공은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소공은 다 고용신고일 전 1년이네. 자, 방금 이건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실무수습은 뭐냐면, 실무수습은, 등록하고, 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 이럴 자들만 미리 수습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의 사원임원 전원 다, 분사무소 책임자, 이 사람들은 등록 신청일,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뿐만 아니라 실무 수습 기간도 거쳐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수습이 2016년 1월 29일자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1년 전에 공고는 했어요, 공고. 1년 전에 미리 이제 법조문을 만들어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공고랑 공포로 합시다. 1년 전에 이제 새로 신설됐습니다. 법조문이 신설됐어요. 2015년 1월 29일자로, 2016년 1월 29일자로 이 실무수습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 실무수습 제도가 만들어지기 몇 달 전부터 소문이 많았어요. 뭐 개공으로 등록하려면 뭐 수습기간 직원으로 2년 일을 해야 된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3개월이다. 어떤 사람은 6개월이다.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고 이 국토부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마디로 이제 인턴으로 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계곡 밑에서 일을 좀 해야만 수습을 거쳐야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도를 만약에 만든다면 누가 써주겠어 이걸? 아니 여러분께서 사장님이세요. 개공이세요. 저는 이제 개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고 저 석 달만 써주세요. 월급 100만 원씩만 받을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누가 써줍니까? 내가 내고 다녀야지. 누가 써주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많이 고민 중이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2016년 1월 29일까지 대통령령이 공포가 아예 안 돼버렸습니다. 아예 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무수습 포함 이것만 남아있고 실제 실무수습을 거치지는 않는 아니에요. 네. 그럼 언젠가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이 뭐냐면 실무수습 포함이라고만 써놓고 1년 내내 고민하다가 그냥 제 생각에는 폐지시킨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법조문으로 남아있으니까 실무수습 기간도 거쳐야 한다라고 시험에 답을 하셔야 되지만 실제 실무수습 제도가 시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냥. 다행이죠, 뭐. 다행이죠. 어쨌거나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무수습도 거쳐야 되는데 실무수습은 실제로 현재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쨌거나 등록할 사람들
사원 임원 될 사람들, 책임자가 될 사람들은 실무교육도 받고 실무수습도 거쳐야 된다고요. 소공될 사람은 실무수습이 아니에요. 소공이 되는 것이 실무수습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등록할 사람,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무교육도 받고 수습도 거치는 거예요. 자, 실무교육 면제 갑니다. 면제는 아주 쉬워요. 밑줄 안 쳐도 돼요. 자, 개공이었어, 이 사람은. 개공이었는데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을 신청합니다. 2번은 소공이었는데 관두고 1년 안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1번, 2번을 묶고만 놓으시고 1번, 2번을. 1번, 2번은 왜 묶었냐면 1번, 2번은 관두고 1년 안에 등록할 사람이죠. 등록할 사람. 3, 4번도 묶으시고 3, 4번. 3번은 소공이었는데 관두고 1년 이내 소공으로 다시 고용신고할 사람. 4번은 개공이었는데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소공으로 고용신고할 사람. 그럼 3, 4번은 관두고 1년 이내 소공될 사람이네요. 관두고 1년 이내 소공될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거나 관두고 1년에는 안 받는다는 얘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관두고 1년이 지나면 그때는 다시 받아야 되죠. 다시 받아야 되고. 자, 실무교육의 내용은 세 군데 체크하세요. 법률 지시, 경영실무, 직업윤리. 밑줄만 쳐놓으시면 알아요. 법률 지식 알려주고, 경영실무도 알려주고, 직업윤리도 알려준다. 시간은 28, 32. 일단 숫자 32, 이거 하나 기억해 두면 충분해요. 32. 현재는 28시간 해요. 하루에 7시간씩 4일 동안. 예전에는 8시간 4일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7시간 4일, 28시간 합니다만 28시간 32시간, 32만 기억하셔도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자, 밑에 이제 연수교육 갑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연수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실무교육을 처음 받고 연수교육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수교육을 받고 또 연수교육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공과 소공이 받는 거예요. 2년마다 받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예요. 세 군데 알아야 되겠어요. 네. 개공과 소공만 받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은 안 받아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한 번 받고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커피 타는 교육을 주로 배울 텐데 커피 타는 걸 2년마다 새로 배울 필요 없잖아요. 예.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고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요. 개공과 소공만 연수교육을 2년마다 계속 받아라. 이것도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내용 보니까 법 제도의 변경사항, 이게 중요하겠어요. 법 제도의 변경사항. 연수교육과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다. 자, 다음에 경영실무, 직업윤리 넘겨보시고, 시간은 12, 16이니까 32의 반절이죠. 32 반절, 32 빼기 4, 16 빼기 4, 12, 16이다. 현재 실무교육은 본인이 직접 교육비 13만 원 내고 받아야 돼요. 28시간을. 그리고 연수교육은 교육비 8만 원 내고 이틀짜리 교육을 직접 받으셔야 돼요.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교육비 8만 원 내고 받아야 돼요. 자, 12, 16. 그 다음에 통지 뭐냐면 연수교육 왼쪽에다가 좀 살짝 메모 좀 할 게 있는데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자, 연수교육을 이렇게 적으세요.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줍니다. 실무교육 같은 건 과태료가 없죠.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개공, 소공이 아예 될 수 없으니까. 연수교육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은 자는 500의 이하 과태료를 처해요. 익혀두시고요.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그런데 자, 언제까지 할 거냐 좀 알려주라는 거죠. 너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줘라 이거지.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알려줘라.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직무교육 갈게요. 직무교육 누가 받는 교육? 오로지 중개보조원만 받는 교육이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에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여기만 등록관청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3개 교육 중에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개공, 소공이 받는 교육들이죠. 이 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하고 중개보조원이 받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좋아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는 거. 자, 면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중개보조원으로 다시 고용신고할 때 면제되겠죠. 자, 내용은 딱 뭐밖에 없어요. 직업윤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직업윤리. 법률 지식 안 어울리죠. 중개보조원하고 경영실무 알아서 뭐하게 해요. 필요 없잖아요. 뭐만 직업윤리만. 양심껏 커피 타라는 얘기죠. 양심껏 안심겁게 숭늉도 아니고 안심겁게 타셔라. 직업윤리. 시간은 3시간 4시간 짧게 끝나나 봐요. 교육비 4만 원 내야 되는데 3시간 4시간이니까 밥도 안 주나 봐요. 3시간 4시간. 자, 오른쪽에 교육 지침은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올라갑니다. 교육 지침은 지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데 어쨌건 공통실시권자는 시도지사 아닙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교육의 대상, 또 과목, 시간, 강사자 교육의 질 등이 달라질 우려가 있지. 또 시도별로. 이런 우려가 있으니 누가 나서서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그 다음 줄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앞부분과 끝부분을 잘 알면 돼요. 국토부 장관은 교육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읽히면 돼요. 국토부 장관이에요. 밑에 지침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거는 뭐 외우기 힘들죠. 힘들죠. 이번에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 지침에는 교육의 목적, 대상, 과목, 시간 이런 건 포함되지만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X. 그런 거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지문을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답이 실제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해서.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자, 이런 것들이 교육 지침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큰 5번이 마지막 교육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이고 사고 예방 교육이다. 사고 예방 교육이 작년 신설됐어요. 작년 2015년에. 자, 거기 밑줄세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아까와 사뭇 다르죠? 세 분이 다 함께도 가능하고요. 국토부가 주관할 때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같이 하는 거죠. 뭐 서울의 일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 같이 하고 싶을 때. 또 시도지사가 주관할 수도 있죠. 경기도의 이 지역과 이 지역. 경기도지사가 주관해서 등록관청과 같이. 근데 등록관청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다 함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 함께 그 다음 줄 개공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자가 뭔지 알죠?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이면 다 묶어 부르는 말이죠. 개공 등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방주사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쓰세요. 예방주사. 예방주사는 3차까지 그리고 예외 없이 다 맞아. 예방주사는 예방교육은 3차까지 국장한테 1차, 시도지사한테 2차, 등록관청한테 3차까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예외 없이 다 맞아. 이 말은 개공 등 이 말입니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예방교육 대상이 다 들어간다고요.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실시할 수 있다. 그 말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게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할 건지 알려줘야지. 언제까지요? 교육일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이런 것들을 통지해 준대요. 그 숫자 10자는 어떻게 외울 것이냐. 아까 연수교육일 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방교육은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이게 예자니까. 예자를 뒤집으면은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외우지 뭐. 예자, 십자. 말도 안 된다고요?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언젠간 이렇게 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될 거예요. 예자를 뒤집은 십자가 됩니다. 예자를 보실 때 동그라미 하나, 짝대기 하나가 반짝거립니다. 10일 전까지 통지해줘라. 자, 교육비 지원도 알아두세요. 1번. 국장,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계공 등이 예방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앞에 있는 교육들은 안 그래요. 앞에 있는 교육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본인이 돈 다 내고 받아야 되고요.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비만. 이 교육만. 다른 건 안 되고요. 자, 이번 시간 마칩니다. 2장 다 끝났고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좋은 문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3장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3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